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렌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아침 새벽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글을 보다가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날아가고 싶죠? 주가가 훨훨 날아오르는 것처럼 멀리 날아오르고 싶으면 일단은 구겨져야 한다. 구겨져야 한다. A4용지를 여러분 그냥 던지면 얼마 가지 못하고 이 코앞에 떨어지거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 떨어지고 말죠. 근데 A4용지를요, 이 멀리까지 던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바로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껏 멀리 날아갑니다. 이 종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선 접히고 구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시련, 이 시련은 여러분을 꺾고 구기는 절망에 그런 심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하게 아주 농축하고 단단하게 굳히는 단련입니다. 단련.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굳건하고 단단한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 종이를 구기는 것에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손에 힘을 꽉 주고 최대한 두 손을 밀착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이겨내는 것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딪히고 구겨지면서 그 밀도가 높아진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날아가서 안착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 한번 구겨져 볼까요? 그러면은 또 삼성과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부동산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 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미분양이 18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날 98차라고 하죠.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공고를 했어요. 평택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미분양 관리지역은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그 4곳은 어디냐 봤더니 이천, 경기 이천, 속초 강원, 광양 전남, 경주 경북입니다. 이렇게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네요. 6,438가구인데 지난해 1월 대비 1년 만에 18배 급증을 했고 그래서 허그에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그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평택은 2018년 5월부터 약 2년간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2020년 6월에 보니까 부동산 그 화랑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다시 지정이 됐고 인구가 한 5배가량 많은 부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기준 평택의 미분양 규모는 경기 전체 미분양의 42.5%를 차지합니다. 1월 중에 평택에서만 미분양이 2,369가구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평택 다음으로 이천과 광주와 양주 이 순으로 미분양이 많아요. 이렇게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을 보니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 지원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 청약을 진행한 일부 단지들이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프렌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는 864가구 모집에 94가구가 신청됐고요. 같은 B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했냐면은 그만큼 반도체 섹터 핵심이 평택 아닙니까?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역이. 응? 반도체 산업도 안 좋으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은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주목받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이라고 하죠. 23년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실망을 해가지고 대거 이탈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해지용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불강해지면 아예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지 수단이 확보된 외국인들이 일부 종목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뭐 시장 전체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전망도 많고 외국인들의 그 투자들이 그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제조업 그 업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그 전면 금지된 후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지분율은 23년 11월 28.4에서 24년 7월에 31.7%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와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 자동차 업종을 대거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최근에 1년간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은 15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자금 이탈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은 공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반도체 수출과 관련 있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네요. 외국인들 수급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기, 환율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은 과거에 공매도 재개 시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업종을 보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자금 유입을 쉽게 낚아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금융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 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대거 사들였는데 작년 말부터 강달러와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금융업종을 매도하는 분위기네요. 이 강달러 환경에는 은행들의 그 위험 가중 자본이 늘어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낮아져서 주주 환원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KB금융이 보니까 작년 10월 말 그 78%였던 외국인 지분이 최근 7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나 지수 상승 모두 주요 업종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경기가 좋아야 할 것 같아. 경기가 좋아야지 회복돼야지만이 외국인들도 투자할 맛이 나겠죠. 이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데 작년 7월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31.8%였다가 현재는 28.3%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직전과 비슷한 지분율이에요. 해당 기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매도의 여부보다는 이 반도체 업종 전망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이 큽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거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를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런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미들이 주식시장이 대거 유입되다 보면서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을 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공매도 풀어준다고 해서 꼭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좋으면은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외국인 공매도 들어오면은 거품 낀 그런 섹터나 기업의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